그래서 생각한 게 강단이 류혜영 배우님이 아니라 배우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네.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고 이거 캐스팅했을 때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약간 특별 출연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복층살롱의 살롱쟁이 고유입니다. 네, 놀라운 선생님 잔입니다. 네, 이번 주도 로스쿨 리뷰로 돌아왔는데 이번 주 로스쿨도 재밌었죠? 네, 그렇죠. 지금 좀 놀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뭐 하는 것 같아서 같이 해봤어요. 일단 저번 주에 우리가 조금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있다. 네. 그게 유승재의 노트북. 유승재가 어떻게 양정훈의 노트북을 손에 넣었을 것인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 7에서 8회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유승재가 양정훈 방에 들어가서 뭐 네네. 그렇게 하다가 뭐 들고 나간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유승재가 강주만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거 이거는 강솔비한테 혹시 강주만이 답을 알려주는 걸 유승재가 본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 그냥 강주만이나 뭐 김은숙이나 이런 교수님들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유승재가 설치해 놓은 거였어요. 근데 그 강주만 같은 경우에는 예.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직은? 약간 그냥 왜냐면 강솔비의 노트북을 켜서 열어본 그 장면이 한 번 나왔었잖아요. 유승재 차에서 그걸 열어본 정황이 있고 그러고 나서 강주만 시험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강주만 교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치 내 마음속을 그대로 베낀 것 같았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마치 내 마음속을 그대로 베낀 것 같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약간 뭔가 떡밥이다. 그렇죠. 결국 이 유승재가 훔친 거네요. 양정훈 거는 그냥.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게 그 김은숙 교수를 굉장히 옆에서 되게 보필해주고 잘해주는 것처럼 하고 있었는데 그 컴퓨터를 봐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이쯤 되면 됐겠지 하고 나서 접속해가지고 원격 조정해가지고 문서를 열어보고 아예 확인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너무 당당하게 스터디룸에서 노트북에다가 그 시험지를 펴놓고 그거를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야, 진짜 대단하고. 네. 깡이 진짜 좀 쩐다. 뭐 그거에 뭐 드라마 연출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유승재가 양정훈 교수 방에 들어가서 숨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서병주가 쓰러졌을 때 유승재에게 전화한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양정훈 교수가 교수실에 있었다는 것을 유일하게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목격자죠. 그렇죠. 서병주가 쓰러졌을 때 양정훈 교수가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유승재인 건데 그렇죠. 지금 예고편을 보니까 아마 그거에 관련해서 유승재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짐작이 되는 장면들이 몇 개 나왔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백지를 내가지고 김은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네 마음이고 너의 상황 표현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마음을 다 잡았으니까 뭔가 증언대로 증언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연락을 받지 않고 그리고 핸드폰이 강가에서 발견되고 뭐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맞아요. 그 사실 백지를 냈다는 거는 유승재는 이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완전히 반성하겠다, 옳은 길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증언을 하러 안 갈 이유가 없겠죠? 이미 백지도 낸 상황에서. 그런데 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그냥 이게 유승재가 마음이 바뀌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뭔가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생긴 거 아닌가. 뭐 예를 들면은 양정훈이 범인으로 됐으면 좋겠는 사람이 유승재를 습격했거나 납치했거나 하면서 뭔가 강가에서 핸드폰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거기다 이 사람이 버렸거나 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인물은 전예슬입니다. 네. 전예슬 같은 경우에는 고영찬과의 데이트 도중에 뭐 집착과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일단 데이트 폭력이 심했어요. 맞아요. 그런 증거들이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그 도를 넘어서서 이번 화에는 보시는 시청자들의 분노를 사는 장면들이 나왔죠. 그렇죠. 일단 폭력 장면들도 이제 발을 밟고 전예슬이 못 도망가게 한 다음에 뭐 때린다던가. 네,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기숙사에 자고 있을 때 자기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마음대로 들어오는 장면이라든지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는 시계 몰카를 설치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마지막 8화에서 나왔죠. 네, 성관계 동영상. 이거를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무엇을? 양정훈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라. 네.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양종훈이 더 곤란한 상황을 겪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양종훈이 서병주를 죽이는 거를 목격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아예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결국 전예슬이 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것 때문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로스쿨생으로서의 그런 마지막 양심으로 다시 그 증언을 철회하기는 했죠. 그냥 뭐 이걸 보면은 고영창이 자기 아버지 앞에 걸리는 걸림돌을 치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발목을 잡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8화 마지막에 이제 그 성관계 동영상을 고영창이 사람들에게 뿌리려고 하다가 그 순간 전예슬과의 약간 몸싸움이 있었고 네. 그리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강소레이한테 전화를 하고 그 순간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양종훈 교수죠. 그렇죠. 양종훈 교수가 그 장면을 보음으로써 고영수 의원과 전예슬 사이에 있는 이 대립구도를 중간에서 완충할 수 있는 양종훈이라는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영수가 자신의 아들이 식물인간이 된 걸 보고 나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어떻게든 법적으로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든 전예슬을 압박해가지고 어떻게든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건데 이것을 양종훈 교수가 중간에 껴가지고 전예슬을 챙긴단 말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양종훈과 대립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양종훈과 고영수가 대립하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 같아요. 양종훈이 예고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을 곤란화시키면은 곤란한 건 의원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예슬이 성범죄 그거에 대해서 신고하는 뭐 동의서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나왔죠. 네,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1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강소레이에게 따져묻고 강의했던 내용을 사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전예슬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스스로가 뭔가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뭐 그런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네. 아마 그 수업들이 아이들을 성장하게 만들었을 테니까 수업에서 배운 그대로 현실에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이런 걸로 보면은 진정한 스승이 양종훈이 아닌가. 그냥 봐요. 강솔 A가 처음에 이제 막 어버버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채찍질 비슷하게 하면서도 자신이 예전에 그 강솔 A를 기억하고 있다. 너 그래도 포기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차라리 기소를 당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고 공론화시키는 게 어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지점을 지적을 해주면서도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친데레적인 모습을 또 보여준단 말이죠. 맞아요. 또 보면은 강솔 B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증언대에 서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짓 증언이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그런 버꾸라지 그런 걸 만들기 싫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고 모든 걸 오픈할 수 있을 때 그때 돌아와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장면. 그리고 강주만이 거짓 증언 하려고 할 때도 강솔비한테 전화를 건 사람도 양종훈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도와준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 전예슬이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왔을 때 그때 뭐 지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라고 한다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법정에서 이제 고영창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해 한 번만 더 내 제자를 건드리면은 너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다 알고 있는데 묵인한다. 그러면서 선글라스를 껴주면서 이제 그 전예슬이 부담을 안 가지도록 또 하는 장면이라든지 춘춘하면서도 뭔가 배려심 넘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리고 전예슬이 사실 그 선글라스를 쓴 이유 자체가 폭행당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제 거짓 증언을 하려는 전예슬에게 자신이 선글라스를 쓰면서 너가 당했던 그 사실을 떠올려라. 너의 양심 믿는다. 이런 퍼포먼스지 않을까. 그 약간 푸시했네요. 네, 푸시한 그러니까. 거죠. 너 이대로 당하면 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이제 그 전예슬이 이런 상황이 됐고 고영수와 양종훈이 또 한 번 대립할 수 있는 구도가 생겼습니다. 네. 근데 양종훈과 고영수는 언제부터 이 문제가 생겼느냐. 서병주와 고영수 사이에 돈이 오가는 거 그거를 기소하기 전에도 이미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렇죠. 이것도 기소했던 게
양종훈 검사인데 음. 여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 리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강단.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난 게 강단이 한국대 출신이고 또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고용수 그 캠프 밑에 있었다는 거.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고영수를 좀 케어하고 도와주는 역할이었는데 왜냐면 그 고영수가 강의하면서 법안 발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내가 이만호법을 발의해가지고 심신미약 때문에 감형받는 일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것도 강단이 제의한 거였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그 상황도 강단이 고발하는 거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강단이 잠적을 했어요. 그리고 강단에 남겨진 편지를 봤을 때는 양정훈 검사님께 죄송하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굴복하고 말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서병주 검사가 문제가 있을 때 강단을 찾으려고 하는 양정훈의 시도가 있었죠. 네. 그럼으로써 강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떠오릅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서병주 교수는 네.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큰 키맨 같은 느낌이고 그렇죠. 그리고 강단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이어주는 미싱링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미싱링크. 미싱링크가 뭐죠? 그 미싱링크라는 게 얼핏 봤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건들. 근데 그런 사건들이 하나로 뭉치면은 하나의 사건에 연결이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드라마 안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 서병주 사건이고 그렇죠. 그 옆에 일어나고 있는 뭐 강솔비의 논문 문제라던가 뭐 서지호의 아버지의 죽음 사건 이런 자잘해 보이는 다른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알고 보면은 모두 서병주의 살해 사건과 연결이 돼 있다. 하나로 간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클리셰를 예. 그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데 네. 뭐 이거 추리소설 좋아하시면 에드가 람포 뭐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뭐 이상한 피해자 이런 그 단어를 미싱링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강단이 끼어들면서 이것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양정훈 교수가 이제 퍼즐 맞추고 있는 그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그 완성이 될 만한 그 중심점에 있는 게 아마도 강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퍼즐의 완성 마지막 조각은 강단이다. 그런데 강단이 얼굴이 나왔어요. 네, 살짝 슬쩍 이렇게. 나왔어요. 7회 초반에. 목소리도 나왔고 얼굴도 슬쩍 나왔는데 뭐 강솔 A의 쌍둥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유해영 배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쌍둥이니까. 근데 얼굴이 조금 다른 것 같죠? 얼핏 봤을 때 약간 느낌이 다른데? 화장을 달리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다른 배우가 아닌가? 다른 배우라면 비슷한 배우를 썼을까? 1인 2역을 안 하고 왜 다른 배우를 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류혜영 배우가 네. 언니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강단이 류혜영 배우님이 아니라 류아벨 배우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네.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고 이거 캐스팅했을 때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약간 특별 출연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라이브 도중에도 별하님이 그 얘기 하긴 했었어요. 이거 혹시 다른 배우를 쓴 거 아니에요? 류아벨 배우 썼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류아벨 배우님이랑 얼핏 보면은 비슷한 느낌이 들어. 얼굴도 좀 닮았고 그리고 목소리도 들어보니까 류아벨 배우님이랑 이 유혜영 배우님이랑 목소리 거의 비슷해요. 근데 톤이 약간 달라. 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반전 요소, 이벤트 같은 이런 요소를 제작진이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자, 이로써 7회 8화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고 이제 앞으로의 내용들을 예상을 해보고 예고편 같은 걸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서병주 검사를 과연 누가 죽였느냐입니다. 계속 양정훈은 어떻게든 이제 무죄를 받으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안 좋은 상황들만 계속 연달아서 생기는 거죠. 빠져나갈 수 있을 듯 없을 듯 하면서 계속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좌님은 이 서병주를 죽인 사람이 어떠한 특정 인물이 있을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가 라이브 도중에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혹시 여러 사람들이 겹쳐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오히려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여러 사건들이 겹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서병주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오리엔탈 특급 살인 아닌가. 근데 거기서는 또 심지어 여러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잖아. 네. 실제로 죽인 거야. 근데 여기는 어떤 사건들이 겹쳐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살인은 없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서 결국에 서병주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아니면 애당초 서병주가 그 코카인에 너무 많이 중독돼 있었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로스쿨 너무 재밌는데 깔끔한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워요. 이거 진짜 솔직히 손에 꼽을 만한 JTBC 드라마일 것 같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근데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이거를 중간에 유입되는 시청자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보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좀 빨리 와가지고 이걸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죠. 그리고 그 단점을 좀 상세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쭉 이렇게 연달아서 보시면은 지금까지 8화까지 정말 제대로 그냥 쭉쭉쭉쭉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정말 강추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 리뷰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라이브 그리고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